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 첫 2만 Q&A. 여러분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랑 인스타 스토리에서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평소에 많이 받았던 질문들까지 다 합쳐서 빠르게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채널명, 뜻 지윤은 제가 본명이 지윤이거든요. 근데 지윤 유튜브 해서 그냥 앞글자만 따서 그냥 줄여버린 거고요. 원래는 그냥 지유 하려고 했는데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뭔가를 붙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인생에 챌린징 하니까 챌린지유 해라. 그리고 너 약간 도전하는 거 보여줘라 해서 챌린지유가 됐고요. 그거 말고 후보군에 체인지유도 있었습니다. 챌린지유가 낫죠? 키, 몸무게, 나이. 저는 166에서 7 정도 되고 몸무게는 50에서 52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진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90년생, 백말띠입니다. 전공은 학부가 공예랑 박물관학 연계 전공했고요. 석사가 미술 이론 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승무원했죠. MBTI, 저는 ENTP입니다. 근데 저 우울하면 INTP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내향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닥치래요. 주량은 보통 1cm, 맥주는 2cm까지 가능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최애 맛. 저는 아몬드 봉봉, 민트 초코. 입만추 vs 자만추. 저는 여고, 여대, 여초 직장을 다녀서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입만추를 계속 해왔습니다. 외적 이상형, 내적 이상형. 일단 저는 약간 제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 동글동글한 사람 좋아하고 약간 얼굴에 각이 많은 사람. 저랑 좀 다르게 생긴 분 좋아하고요. 내적 이상형은 생각이 되게 깨어있는 사람? 제가 약간 유교 알러지가 있어서 약간 전통, 관습, 막 그런 고리타분, 선비 막 이런 스타일을 만나면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했거나 해서 좀 생각이 트여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 조금 곁들인 연예인 중에 이상형? 유태우님. 저는 근데 요즘은 니키리님이 더 좋아요. 이성에 발리는 포인트? 약간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막 확 끌리는 게 있어요. 조승현 작가님이나 아니면 유현준 교수님 요새 막 채널 하잖아요. 많이 알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좀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술 전공이다 보니까 좀 그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잘 맞아서 그런 분들한테 확 끌리는 편입니다. 연상연하 동갑? 저 근데 연상연하 다 고루고루 만났던 것 같고 동갑은 엄청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삽친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다른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것도 사람 따라 다르겠죠? 구독자 애칭 저 근데 진짜 요새 최대 고민이에요. 제가 채널명 대충 지은 거 봤죠 아까? 근데 구독자 애칭이 제일 어려워요.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난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델로미 귀엽지 않아요? 근데 델로미가 처음 듣는 분들이 들어와서 델로미라고 하면 욕 같다고 싫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이에요. 여러분 좀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또 즉석에 선물을 쏠 수도 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가 있나요? 저는 머리털이 너무 굵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털 싸움 아세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딱 이기는 거? 그거 애들이 제 머리 다 빌려갔잖아요. 제 머리 치트키라서 거의 낚싯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머리랑 싸우고 있어. 그래서 약간 그때 현타 왔잖아요. 근데 이게 파마도 안 먹고 뭐 찰랑찰랑 힘 전혀 없고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항상 마음에 안 듭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30대 초중반이잖아요. 실무에서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치 그냥 날아다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사실 연애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관심이 더 많은 타입이라서 이 시기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최대한 잘 보낸 다음에 제가 가정에 집중하고 싶을 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비혼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다. 100번의 면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저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트 시그널 면접을 갔었어요. 저는 근데 막 그렇게 연애사에 대해서 물어보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막 카메라 테스트가 있는지도 몰랐고 방송국 면접이라는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 보고 그 다음 주인가? 제 친구 남자애가 하트 시간에 이제 면접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네? 그래서 제가 또 야 연애 얘기해야 돼 막 이런 거 다 알려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했어. 유튜브 수익 2만 유튜버 수익입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퇴사하면 안 돼요. 회사 열심히 다니세요.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죠. 봐봐 내 구독자 애칭이 있어야 돼. 이럴 때 약간 느끼하게 해줘야 되는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점에 두는 거 톤앤 매너랑 이게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 Q&A가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잡지의 톤 앤 매너를 맞추고 있고 저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웹진처럼 제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요. 잡지에 보면 제품 추천도 있고 에디터들의 에세이도 있고 광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제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 영상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쓸데없는 거 말고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좀 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던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유튜브 계획. 저 근데 시그니처 컨텐츠 만들고 싶은 거 있고 아예 지금 기획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월간 지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달의 책, 이달의 영화, 뭐 이달의 컨텐츠, 이달의 브랜드 그 달마다 약간 트렌디하고 핫한 컨텐츠를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구독자가 모여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3만부터 슬슬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 월급 수익이 유지되시나요? 근데 저는 진짜 퇴사하기 전에 저도 이게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나 뭐 편집 말고도 수익이 나는 창구가 여러 개라서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프리로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하나에 몰빵을 하지 말고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야지 뭐 한 개가 좀 약간 잘 안 되는 시기가 있더라도 다른 것들이 약간 끌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특이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월급에 비해서 막 프리랜서의 수익이 막 엄청 날뛴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엄청 많이 번 달도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아직 제가 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수입이 없을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일단 수입이 없는데 멘탈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수입 없을 때 멘탈이 아예 나갔었고요. 근데 그거는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수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입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내가 정말 최소로 기초 생활만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어놓으면 의외로 소액이거든요.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면 그 금액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또 불안함이 조금 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불안은 보통 알 수 없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편집자 관련한 질문이 많았는데 여러분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전 이제 더 이상 편집자가 아닙니다. 거의 한 개? 그것도 근데 올해 내로 정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좀 편집을 외주를 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성장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다 때려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해주신 편집 관련된 모든 질문은 이미 영상에 다 있어요. 뭐 수익,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영상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허리를 숙여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자리에 옮겨봤어요. 그 다음 이제 승무원 질문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조회수를 위해서 아주 썸네일 친화적인 질문들을 많이 줬어요. 아주 감사해요. 첫 번째는 승무원 적성에 어떤 부분이 안 맞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대로 딱 이틀대로 이대로만 해 하는 것보다 그냥 황무지에 던져놓고 너 알아서 살아남아 이게 더 저는 적성에 맞거든요. 근데 승무원은 진짜 정말 정해진 틀대로 모든 면에서 그 틀대로 맞춰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심지어 승무원이 승객한테 말하는 것도 매뉴얼 외의 얘기는 사담이라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약간 애드립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신입 때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 애드립 하지 말라고. 진짜 아주 살짝만 에피소드를 풀자면 제가 약간 견과류로 유명한 항공사에 다녔거든요. 땅콩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이제 땅콩 드리겠습니다. 땅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를 나가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이 아니 뭐 이게 그 땅콩이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보통 승무원 같으면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빨리 그냥 적당히 넘겨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때 그 땅콩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웃었거든요. 근데 한 명만 웃지 못했어. 우리 부팀장님. 저 진짜 그걸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엄청 혼났어요 진짜. 근데 제가 다녔던 항공사가 진짜 보수적이라서 이런 거에 더 엄격했던 것 같고 가끔 댓글에 저 언니랑 되게 비슷한 성격인데 승무원 그럼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 아예 외항사나 LCC 그리고 신생 항공사 중에서 요새는 약간 승무원이 자아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항공사도 있더라고요. 회사를 잘 보고 가시면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아예 모르고 들어가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선천적으로 진짜 안 맞는다고 느낀 게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지금 티 안 나죠?
이거 손으로 말하면 안 되고 제가 발이 키가 167 정도인데 220에서 225를 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거든요. 그냥 손발이. 제가 살면서 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승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특히 그 대한항공 생수 그립감 완전 최악이거든요. 안 그래도 손이 작은데 그게 너무 미끌거려가지고 진짜 기내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되게 불안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서비스할 때 말고도 뭐 기내식 같은 경우도 몇 개씩 들고 이렇게 옮기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빨리 옮기니까. 근데 사무장님들이 이것 좀 옮겨 하고 저한테 딱 주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개밖에 못합니다 하고 위에 것만 딱 가져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손이 작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자괴감 들고 막 이거 키 크는 수술처럼 손가락 늘리는 수술 있냐고 막 찾아보고 막 되게 자괴감이 들었던 기분이 나네요. 하여튼 근데 여러모로 안 맞았어요. 승무원 하면 잘할 것 같은 성격, 그냥 호불호 없이 무던한 성격. 근데 또 이게 너무 약간 유들유들하고 착하신 분들은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몇백 명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약간의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정말 무난한 성격은 그 MBTI로 따지면 중간에 SF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내 생각? 그런 분들이 좀 일을 그냥 잘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기장과의 연애는 어떻게 하나요? 기장과의 연애, 기장보다는 이제 부기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장님 왜냐면 나이가 많거든요. 보통은 국내선에서 기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왜냐면 국내선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비교적 나이가 어린 부기장님들이 많이 운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끝나고 어떻게 모여서 뭐 저녁 먹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꽁냥꽁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해외 나가서는 투어를 같이 갈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버스를 하나를 대절을 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그 n분의 1 해서 더 내가 돈을 적게 내니까 그냥 로비에서 도착하자마자 뭐 내일 투어 가실 분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렇게 뭐 가다 보면 사랑이 싹 틀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투어를 즐겼나 봐요. 뭐 사진 찍고 논다고 정신없어서 뭐 연애고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승무원들은 연예인 어떻게 만나나요? 오늘 질문들이 아주, 여러분 저 이제 조회수 잘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기내에서 많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기내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승무원 중에서 원래 연예인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본인이 뭐 연습생이었거나 아니면 연예계 가까이서 좀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좀 지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지인 모임으로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승무원을 할 건가, 아니면 자식이 승무원 한다고 하면 시킬 건가? 다 예스입니다. 저 근데 물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힘들고 적성에도 안 맞고 했는데 그만큼 얻은 것도 진짜 많아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할 것 같고, 자식이 한다고 해도 지지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막 승무원만 뭐 평생 하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언제든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가 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승무원 좋아요. 승무원 좋은데 나랑 안 맞았을 뿐이야.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저의 꿈 지금 거의 막 수백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라이프스타일 잡지 편집장 되는 거.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좀 성장하고 저도 많이 발전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30대 내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살아보는 거. 원래 저 작년 아니면 올해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언젠간 또 살아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이 집사.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근데 고양이를 키울 수 없는 슬픈 현실. 그리고 제 사무실 갖는 거?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이 정도 제 꿈입니다.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에 대한 멘탈 관리법. 근데 우리가 20대 초반까지는 거의 다 생활이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취업 비슷한 시기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좀만 지나면 너무 다들 가는 길이 달라서 누가 빠르고 느리다가 되게 애매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막 누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훨씬 뭐 뒤처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 갈 길 가는 느낌? 그래서 따로 멘탈 관리를 하는 건 없고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100세 시대인데 1, 2년 늦는 게 전체 인생에서 볼 때 되게 클까요? 진짜 저는 누가 빠르고 느리고 이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무기력할 때 대처법. 저 무기력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숨만 쉬고 정말 내가 살아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와, 나 이제는 좀 해야 된다 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하는 편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들 때까지 푹 쉬기. 인맥관리법. 근데 제가 약간 모임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되게 사람 3명, 4명 이상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빨려서. 그래서 저는 진짜 인맥 관리하는 거 전혀 없고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어쩌다 저한테 오는 인연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약간 이러면서 끈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뭔가를 줄 건덕지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개발을 하는 거, 그게 제 인맥 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 근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걸 뭐 딱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영상이 뜬다고 하니까 이 영상도 한번 해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막 뚜렷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제가 꿈 말씀드리면서 약간 웹진 편집장 하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이 만약에 커진다면 라이프 스타일 제안하고 좋은 아티클 적고 그리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거? 이런 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완전 장기 목표를 딱 정하고 달려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단기로 정해놓고 이제 하는 대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아직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일 영상을 열심히 올려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2만 Q&A를 끝내봤는데 이게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2시간 반을 찍었거든요. 어떻게 잘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이 전혀 안 됐을 거지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